네, 해외 증시 전문가분 모시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이죠. 일단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에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주 금요일 말씀하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뭐 그 다우보다는 나스닥이랑 S&P가 좀 더 많이 올랐고요. 뭐 이유는 지난주에 발표된 이 지수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표들이 생각보다 뭐 더 높았지만,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게 다 인플레이션으로 뭐 다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고 일시적이다, 뭐 이런 예상 때문에 그게 뭐 직접 금리나 통화 정책에 바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어서 시장은 좀 그거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업종 내에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는데 이제 기술주들이 그렇게 나쁜 성과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특히 그 팡주에서 뭐 대형 기술주가 혼조를 좀 보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엔비디아 같은 그 기술주들이 이제 뭐 성과가 괜찮았고,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은 약간 약보합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등락폭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그렇게 크게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크게 봤을 때, 섹터별로 봤을 때, 금융주랑 소비주, 특히 외식 산업과 관련된 임의소비재 그 부분이 약간 수요일 목요일 좀 하락했는데 반등을 했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주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주간으로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다 성과가 괜찮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난주 발표된 그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바로 뭐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또 뭐 바로 그게 통화 정책이나 금융 정책에 영향이 갈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이유가 좀 있으니까 금융주 중에 은행주가 좀 빠지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 감소에 따라서 기술주가 좀 선전을 했고요. 헬스케어가 좀 희소식이 지난주에 있었죠. 뭐 알츠하이머나 아니면 제3세계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지원하기 위해서 뭐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부분이 그런 희소식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아마존이 그동안 좀 상승을 못 하다가 이제 다른 기술주만큼 이제 좀 따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산업재가 그동안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그동안 상승세를 좀 반납을 하고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이동도 많고, 그리고 또 계약도 많아지면서 부동산이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은 5%로 나타났지만은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일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뭐 그렇죠. 중고차라든지 아니면 항공유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시장의 반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월가에서 다른 시각은 나오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시장의 경향성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연준이 얘기한 뭐 일시적인 효과다. 인플레. 일시적인 인플레고 추세적 인플레로 전환되지는 않았다. 뭐 이런 거를 좀 아무래도 믿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15, 16일 날 열리는 FOMC에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관망세가 주간 섹터별 퍼포먼스에도 좀 나타났는데요. 호재가 좀 있었던 이제 섹터별 퍼포먼스를 좀 보게 되면, 호재가 좀 있었던 헬스케어랑 부동산 말씀드렸던 호재가 있었던 두 가지 섹터는 상당히 상승폭이 주간별로 괜찮았고요. 그리고 금주에 말씀하셨던 이제 FOMC에서의 어떤 결과를 관망하는 추세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금융주가 좀 저조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2013년 테이퍼링 때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언급하고 일정 발표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 않습니까? 예, 시장이 워낙 발작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은 논의부터 일정 발표 시간이 2013년보다는 훨씬 더 단축될 거다 이렇게 네네. 보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때보다는 좀 짧을 것으로 생각이 좀 되는데, 그때는 원래 계획보다도 1년 반 정도 늦어진 거죠? 늦게 네. 됐습니다. 이제
그 아시다시피 다 그 유럽 재정위기 네. 그게 이제 반영이 조금 됐기 때문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변수들이 없고 또 그 이 이제 국가 간 어떤 그 합의가 좀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 테이퍼링을 한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좀 많이 빨라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때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했던 총량보다 지금 하고 있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차를 많이 둔다기보다는 논의를 좀 하면서 시장에 어떤 그 신호를 좀 주고 네. 그리고 논의가 끝나고 나면 그 결정되고 나서 테이퍼링으로 가는 기간은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 짧아질 걸로.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게 올해 말 내년 초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에 보면은 또 밈 주식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흐름을 좀 보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뭐 AMC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주간 차트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예, 대표적인 그 민주식 AMC랑 게임스탑은 그 이제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AMC 주간 차트 한번 보시면 죄송합니다. 굉장히 그 가파른 능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런 산을 만약에 저런 능선을 등산한다 등산을 그러면 한다면? 예, 네. 등산한다 그러면 참 힘들겠죠. 예,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주간 차트가 아주 등락을 그 일중 그래프가 굉장히 등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다음 또 게임스탑을 보면 게임스탑도 마찬가지로 매일 일별 그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상당히 가파른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등락폭이. 근데 이런 그 전반적으로 상승을 급등하는 그 민주식이 대부분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예, 상승폭을 그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 많이 반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짐 크레이머라고 지금 CNBC에서 매드머니. 매드머니 네. 네, 매드머니 진행하는 이제 투자 관리자죠. 네. 예. 유명한 사람이죠. 예.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그 김기성 예건이만큼 유명한 아니요.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예.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그걸 그 이제 밈 주식에 대해서 자기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분이 그 한때는 그 레딧에서 레딧에서 상당히 그 추종자가 많았던 분입니다. 네. 저분이 추천하면 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따라서 하고 저분이 분석하면 저분이 또 그 캐시우드랑 또 캐시우드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래갖고 네네. 그 추종한 팬이 있었는데 요즘엔 레딧에서 저분을 끌어내리는 말하자면 청원 같은 게 막 올라오고 그런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CNBC에서 그 매드머니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밈 주식이 있어야 할 곳은 월스트리트가 아니고 카지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전혀 그 예측할 수가 없고 등락의 어떤 그 기본이 없으면서 뭐 공부하지 않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치 이 밈 주식이 선정되고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들이 마치 게임 같은데 이거는 실제로 이게 주식 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방송 중에 했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굉장히 그 레딧에서 이제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코인이나 아니면 밈 주식으로 지금 남는 돈이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유명한 분도 근데 말이죠. 밈 주식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AMC나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개미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기 전에는 정말 부실했던 회사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AMC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가들의 관심을 끌면서 이 회사들이 어려움을 벗어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판다든지 해서 재정적인 위기를 벗어나면서 오히려 AMC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영화관이 다시 좋아질 그렇죠. 거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밈 주식이 카지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네.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통해서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네. 거친다는 말씀인데, 근데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그 기업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서 갔다기보다는 최초의 동기가 공매도, 그렇죠. 네. 공매도 스퀴즈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또 두 번째는 전평가된 종목들을
자기들끼리 밀어보자는 그런 거. 그런데 뭐 게 사실 작용을 우리나라 했었죠. 작전주 같으면은 특정 네. 세력들이 모여서 작전을 네. 펼치니까 네. 작전주라는 게 폐해가 있지만 네. 이 뭐 좋게 제가 말씀드린 네. 건 아닙니다만은 민주식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개인 투자가들이 나름대로 네. 콘센서스를 형성을 네. 해가지고 그 주식에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앞으로는 말하자면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 나쁘다. 주가가 과대평가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공매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매도를 견제하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하되 이 회사의 규모나 봐서 만약에 이런 밈 주식에 선정이 됐을 때 내 공매도가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네. 이 부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이렇게 본다면 전 꼭 이런 밈 주식을 둘러싼 개미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야 카지노나 가라라고 폄훼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네. 뭐 꼭 의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그 기업 자체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개인 투자자로 봤을 때 아마 이제 짐 크레이머는 개인 투자자의 입장을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누군가는 아주 큰 돈을 벌고 그랬겠죠. 누군가는 그 폭탄을 돌리다가 맨 마지막을 뒤집어 썼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 사실은 이 개인 투자가들 로빈훗이나 이 밈 주식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월가를 중심으로 돈을 먹는 기관 투자가들만 계속 먹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월가의 메인 플레이어들이 저질러 놓은 말하자면 예, 배설물을 갖다가 네. 결국은 빈민들이 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래 뭐 개인 투자가 중에서 큰 돈 번 사람 있어. 네네. 그러면 과거에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일로 큰 돈 벌었을 때는 그건 괜찮고 이건 안 되나?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너무 위험하다. 그 얘기를 그렇죠. 예, 그 네, 부분에 한 대해서 것 저도 같습니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예. 사실 지금 현재 경제를 둘러싼 이 빈곤의 문제, 예, 예. 이 문제는 거의 이 논리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밈 주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개인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가들을 보복한다. 네. 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말하자면 어떤 하한선이나 안전망 예, 그런 것들을 둔 상태에서 만약에 밈 주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밈 주식에 많은 것을 걸었을 때 오는 그 타격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도 밈 주식에 들어갈 때는 거기서 돈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네.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거기서 뭐 큰 돈을 벌어서 내가 리스크를 테이크하겠다.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원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아무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서 뭐 기름값, 뭐 우리 한국에서 얘기하는 담배값이나 커피값 이 정도를 가지고 뭐 매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좀 어느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대로 뭐 복권처럼 그런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자기가 모은 자산을 여기다 투자했을 때 오는 그 데미지는 너무 클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이게 월스트리트에 있지 말고 카지노 가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카지노 가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지금 레딧에서 뭐 거의 저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또 병동성이 크다는 얘기일 것 예, 같은데 예. 전문가님 혹시 뭐 밈주식 투자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민주식 차세대 민주식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은 하나 갖고 있습니다. 뭐죠?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네. 저는 그 이스트만 코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죠? 코닥? 예, 코닥 필름. 코닥 필름의 네. 그건가요? 네. 네. 왜 근데 밈주식 차세대 밈주식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민주시라고 생각하냐면 매출과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매출도 그 특허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그 필름 사업에서 부분적으로 나오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히 없고요. 네. 단지 그 자산이 많지 않나요, 그 회사가? 대부분 다 매각했습니다. 다 매각했습니까? 예, 대부분 다 매각해갖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코닥 같은 경우에 지금 화학 회사로 변신을 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네. 성공적이지 않은 모양이죠 아직은. 예, 그게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화학회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화학회사 그 화학 업종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그 어떤 기업의 어떤 이런 거를 외형을 변경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한번 그 1달러 정도 하던 1, 2불 정도 하던 주식이 뭐 10몇 불, 20몇 불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유는
그 이제 전시 물자 그 생산을 신청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 때 산소 호흡기 같은 거를 생산하겠다고 신청서를 한번 제출했던 것 때문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업들이 뭐 한번 또 게시판에서 쏠리게 되면 그렇게 지금 뭐 레딧이나 이쪽에서 얘기가 코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잡주들은 말씀드리 항상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걸 그냥 지켜보느라고 가지고 있는데 이 변동폭이 얼마나 크냐면 8불에서 14불까지 폭이 일주일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변동폭을 견디실 수 있으려면 그냥 커피값이나 담배값 정도로 제가 옛날에 읽은 뭐 그렇게 오래전에 읽은 기사로는 코닥이라는 회사를 설명을 하면서 네. 지금 그 말씀을 네.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필름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였던 기업인데 네. 디지털화되면서 망한 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나 기술이 말하자면 감광제, 네, 예.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예, 예. 하는 이쪽에 들어가는 데는 아주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나마 어떤 비전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은 것 같거든요. 예,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제 레지스터, 네. 예,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그 반도체형으로 전환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기술 투자가 더 필요한데 네. 지금까지 코닥은 그거에 대한 투자가 없었던 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네. 정말 일사만 코닥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 예. 저렇게 망가지는 것 보면 대단합니다. 네. 네, 시대의 흐름을 좀 못 따라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은 또 국가별로 지난주에 또 이게 굉장히 예. 네, 굉장히 또 금 가격이 굉장히 또 상승을 하다가 좀 다시 전환을 했잖아요. 예, 예, 그렇죠. 금 가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금 가격이 1,900달러 정도로 이제 지난주에 마감을 했는데 뭐 1,700달러 중반에서 1,900달러까지 왔으니까 많이 올라온 건데 아직도 고점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금 가격이 다른 자산이랑 지금 연동이 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금을 사 모으시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국가별로 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금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가별로 금 보유량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근데 보통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좀 보면 보통 이제 중국 같은 나라가 이제 금을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보시면 역시 잘 사는 나라는 뭐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알았는데요. 출처는 그 나스닥에서 가져왔는데 10위가 그 네덜란드입니다. 그 이제 613톤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가 10위고 9위가 인도가 658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8위가 일본이고 765톤입니다. 스위스가 1040톤으로 7위고 중국이 1948톤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5위부터 약간 단위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5위부터 이제 앞에가 2자가 되죠. 5위가 러시아 2295톤, 그리고 4위가 프랑스 2436톤인데 여기 특징적인 게 프랑스는 2436톤 중에 100톤 이상이 금화입니다. 금화. 금화. 예, 금화. 금화인데 금괴가 아니라 금화. 금화입니다. 네. 예, 금화인데 자기가 만든 금화가 아니고 어디서 다 차 갖고 온 거예요? 아니 훔쳐온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예, 전쟁기 그렇죠. 때 네. 예, 훔쳐온 금화들이죠. 예, 3위가 이태리 2,452톤. 그리고 2위가 독일 3,362톤인데 독일이 3,000톤이 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10년 사이인데 10년 사이에 독일이 그 금융위기를 한번 겪으면서 네. 그때부터 금을 엄청나게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돈만 어. 벌면. 그래서 지금 3,000톤이 넘게 됐고요. 1위는 절대적으로 8,133톤의 미국입니다. 예. 근데 저 금이 실제로 있는지는 아직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뭐 가장 금 생산이 많은 국가는 중국이고요. 전 세계 금 생산의 12%가 금이고 우리나라는 순위가 104톤, 105톤 요 정도 돼갖고 순위는 30등 밖에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왜 국가들이 이렇게 금을 가지고 있냐 하면 이게 마지막 그 보루이자 그 보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 국가별로 이 국가들이 1등부터 10등까지의 국가들이 경제 규모도 상당하고 선진국들이 대부분인데 이 국가들이
자기의 경제력이나 통화를 믿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남을 수 있는 가치의 화폐는 이 중앙은행이 다 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금이 사실은 닉슨 대통령이 이 금 안 네. 바꿔주겠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은 모든 화폐 기준이 금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없어지면서 예. 이 지폐 자체가 불태한 지폐로 바뀐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진정한 화폐는 금밖에 없다라고 예, 그렇죠. 뭐 은도 들어가긴 하지만 예, 예. 금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달러화에 대적하기 위해서라도 금을 예. 지금 보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의 금 보유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난 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는 거고. 예, 그렇죠. 네. 이게 기축통화 자리를 결제 통화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네. 금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 국가별로 이제 금 보유량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에 보면 또 주요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예. FOMC를 비롯해서 주요 일정들도 좀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네. 뭐 증시를 또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예, 주요국 그 주요 일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이제 그 17일 날 뭐 내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17일 날 목요일 날 발표되는 그 FOMC 그 성명서 이제 그 연준의 그 공개시장 위원회의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일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밤부터 이제 영국의 그 영란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에 대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이제 시장을 이해하고 있는지 연설을 하게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그 미국의 5월 소비자 지수 발표가 되는데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랑 그 소비자 물가 소매 판매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이제 발표가 네. 되고요. 4월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되는데 4월 기업 재고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그 판매가 된 게 그냥 유통망에서 판매가 된 건지 실제로 그 엔드 유저 소비자한테서 네. 판매가 되는 건지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내일 그 현재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됩니다. 네. 기업 간 원유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 원유 재고 나오게 되면 원유 가격도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모레는 그 중국의 산업 생산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중국 산업 생산 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중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큰 지금 요인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큰 요인을 작용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금 중국 당국이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구조조정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지금 그 건축 승인 허가 채권 건수가 내일 모레 또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이제 실제로 미국의 어떤 경기 호조에 대한 어떤 지표가 네. 바로 나오게 됩니다. 이 미국의 건축 승인이나 허가 채권 건수는 선행지수기도 하면서 경기 선행지수기도 하면서 동행지수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저걸 보시게 되면 지금 실제로 경기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7일 날 다 알고 계신 대로 그 FOMC 성명서 발표되고 금리 결정도 그리고 경제 전망도 나오게 되고요. 뭐 그리고 18일 금요일에는 일본의 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성명서 발표하는데 지금 봐서는 뭐 바뀔까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안 예. 바뀔 것 같죠. 핵심적인 내용, 중요한 그 주요국 중에 하나지만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아까 금 얘기했지만은 예. 어떤가요? 그 여러 사람들 자산에 대한 네, 네. 컨설팅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네. 아는데 네. 우리나라에 돈 좀 있는 사람들 금에 대한 투자를 실물로 합니까? 통장으로 합니까? 아, 실물로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그게 보관이 너무 불편하셔갖고 그거를 좀 다 바꾸시고 계세요. KLX에서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에 이제 그 상장돼 있는 금 ETF를 금 ETF라거나. 예. 제가 옛날에 보니까 꽤 돈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메리칸 이글 골드 네. 코인 네네. 이런 것들 많이 사두는 것 같던데 네네. 요새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 것보다는 뭐 이제 아예 금괴. 예, 금괴를 이제 작은 금괴를 바둑알 같은 금괴부터 뭐 약간 좀 큰 휴대폰보다 작은 그런 금괴를 많이 사셨는데 일단 보관이 상당히 어렵고 이게 매매를 할 때마다 그 10%씩 그 부가세가 빠져나가고 자료 없는 금 같은 경우
무자료금. 예. 예, 방송에서 뒷금이라 그러죠. 그런 금은 이제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것들 많이 찾으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건 이제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그 금 거래에서의 어떤 그 실물금에서의 수익을 보시려면 많이 수익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때 금고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었을 때 네. 그것도 금하고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금고에 예전에는 이제 고액권이 없었을 때는 금을 많이 사셨는데 이제 고액권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뭐 흔히 보면 이제 이 정도 되는 펜 두께의 편지 봉투에 5만 원권을 채우면 100만 원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그 금고에 쌓아 놓으면 그게 꽤 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현금 보유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금 현물을 예전보다는 잘 안 사시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냥 오히려 그 매매하실 때 세율이 낮고 바로바로 현금화하실 수 있는 그 KRX나 KRX, 예. 아니면 그 미국에 있는 금 ETF를 하시는 편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